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광주 지역의 구별로 편중된 인구수를 재배치하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 어느 구로 편입될지 또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계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토론에서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채중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강장원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균 동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90분 동안 이 자치구의 경계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예, 그동안에 뭐 몇 차례 이제 경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5개 자치구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여전히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채준 국장님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어느 자치구 일부 행정구역을 다른 자치구로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동구 행정구역 일부를 서구로 이렇게 주어가지고 서구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이런 것을 구간 경계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종균 의장님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경계 조정에 대한 설명은 경계 조정이라 하면은 학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요. 도청이나 시청, 이전 등 외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 대응으로 단순히 경계만 조정하는 행정구역의 변경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광주시의 5개 자치구, 동서남북구 플러스 이제 광산구 이 구간의 어떤 그 경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인데 자치구 간 이런 경계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본격적인 논의 앞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강장훈 위원장님 말씀 좀 주시죠. 자치 조정 경계는 실제 새로운 어떤 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또 추가로 어떤 균형 발전에서 필요로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일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정치권에서 한번 이번에 광주시 전체적인 어떤 경계 조정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이 추진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채준 국장님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2011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생활권하고 행정권하고 이렇게 불일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심 공동화 해소하고 그 자치구간 또 균형 발전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됨으로써 이제 주민 편익하고 행정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 시의회 의원들께서 이러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 그 2017년 말 기준으로 이제 인구 격차를 보게 되면 그 자치구간 인구 편차가 23.5%입니다. 근데 이제 광역시 평균을 보게 되면 18.6%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인구 격차가 가장 지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주민들의 생활 편익 또 행정 편익 거기에 이제 또 각 자치구간 인구의 어떤 편차 이런 부분들 함께 고려해서 지금 자치구에 간의 경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이제 경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자치구들 간의 균형 문제로 다시 또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박정균 의장님 말씀을 좀 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10월 달이죠. 뭐 1차 구간 경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북구의 일부 독림동, 운암동 일부가 이 서구로 편입이 되고 북구의 풍양동, 도암동, 중동, 우산동 일부가 이제 동구로 편입됐고요. 동구의 이제 산수 1동, 2동이 일부 북구로 가게 되고 이제 서구 양동 일부가 남구로 가게 됩니다. 또 남구의 방림 2동이 일부 동구로 이제 편입되고 남구의 성암동이 이제 일부 서구로 또 서구의 서창동 일부가 이제 강상구로 각각 주소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뭐 일단 그때는 광상구를 제외한 이제 4개 자치구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사실 구간 경계 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강주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지역민의 생활 편의 또 이제 행정 편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정원 위원장님 좀 추가적인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실제 강주시가 처음에 동구를 비롯해서 북구 그리고 서구, 강상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구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일부 조정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4번에 걸쳐서 해왔는데 이렇게 자꾸 조정 경계를 하면서 이제 인위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지역민의 갈등이나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 이동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 발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일단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건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측면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우리 오치정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는 이제 면적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요. 경계 조정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제 정치인들하고 주민들 이런 다양한 그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경계 조정으로 이제 그 자치구나 그 선거구가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자들하고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계 조정에 따라서 이제 거주지 관할 구청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구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좀 이제 그 달라지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이제 여러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제 경계 조정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자기 의사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 요소다 이런 얘기인데 박정경 의장이 좀 추가적인 의견 주시죠. 국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경계 조정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생활권 또는 지역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이해관계가 다소 상충되더라도 꼭 이 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 조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논의 핵심이 아마 인구인 것 같습니다. 예,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수입이라든지 뭐 등등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구간의 인구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그 광주 자치구별로 그러면 인구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 부분에서 동구라든가 또 남구 실제적으로 이제 강상구 같은 경우 인구를 보면은 46만 6천 정도 되고 지금 북구가 44만 명 그리고 동구가 9만 6천 명 그리고 현재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가장 많은 북구와 동구의 격차가 약 한 23.3% 정도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전국적인 평균이 18.6% 정도 되는데 인구 편차를 좀 줄이는 목적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을 자꾸 인구 편차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한 30여 년이 살아왔던 부분에서 생활 환경을 갖다 바꾼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 생활의 어떤 그 정도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채준 국장님 좀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인구 격차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지금 대구 같은 데도 좀 22.7%좀 차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 대전이 19.7%, 그리고 이제 울산이 17.3%, 인천이 16.8%, 부산은 이제 11.3%로 부산이 지금 제일 낮은데요. 그 우리 시도 지금 그 전국에서 가장 인구 격차가 높기 때문에 그 인구 편차를 광역시 평균이 한 18.6%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편차를 좀 줄이는 게 네,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 편차가 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핵심 쟁점의 중심이 있는 게 이게 동구인 것 같습니다. 동구가 지금 인구 10만 선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각종 행정 운영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액도 광산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제 주민들도 그 피해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균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 구간의 인구 불균형 해소와 또 지역 균형 발전 또 거기에 주민 편익 제공이 차원에서 강주시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사실 10만 명성이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까 우리 강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북구하고는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또 이러한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기준이 되는 일반 교부금 및 또 각종 지방세 세수라든가 이 감소도로 사실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뭐 소방 시설이라든가 소방 도로 시설이라든가 또 도시 기반 시설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역 발전에 동력을 마련할 수가 없고 차질을 많이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생하는 차원에서 구간 경계 조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동구와 인접해 있는 게 지금 이제 북구하고 광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구에서는 우리 의회 위원장께서 나오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북구는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만 나오지 못하셔서 의견을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강장원 위원장님, 광산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강산구도 처음에 95년 당시에 강산군에서 구로 편입이 되면서 당시 인구가 12만 2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나면서 한 20여 년이죠. 지나면서 인구가 141만 정도 됐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도심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동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해당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번 경계 조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 부산의 그 중구라든가 거기는 인구가 4만 3천이에요. 그리고 대구의 중구도 7만 9천.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대덕구가 18만 2천 정도는 된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그 각 구간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4만 3천이면은 어찌 보면 자치구 형성이 아마 동구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구를 이렇게 늘린다든가 또는 자치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한때 지금 강주의 동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산 그 뭐죠?
부산역이 거기 존재했었고 네, 그렇죠. 한때 인구가 막 60만 가까이 됐는데 신도심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유출이 되고 그래서 현재 8만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에서 경제조정이 하지 아니하면서 자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항을 갖다 개발한다든가 또는 도심 공동체 주택을 갖다 노력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주시도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사례를 들면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자치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광주도 인구가 적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정균 의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뭐 인구 유입책이나 이런 게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요. 물론 이제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 없습니다.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 도청하고 시청이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가시적인 효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바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시에 이렇게 좀 협력 차원에서 강주시가 한번 구간 경계 조정을 시행해 보자. 그래서 2016년도부터 아마 이런 준비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강장원 위원장님 또 오채준 국장님께 질문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금 이제 우리 박정균 그 동구의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치구별로 이제 특히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이제 그 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인구가 지금 부족한 그 동구 이런 서구 남구 이런 부분에 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여전히 쟁점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경계 조정이 어차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조정 과정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정균 의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경계 조정은 강주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번 경계 조정은 뭐 자치주 구간 뭐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미래 성장의 이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의 도심의 중심축이 사실 그 예각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고 또 도심 공동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두 분께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불균형이 심화되다 보니까 인구는 최대 5배 정도 또 거기에다가 재정 규모는 뭐 2.7배니까 한 3배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런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균형에 심화되면은 한쪽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한쪽은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풍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시로 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렇듯 하나의 도시 공동체 안에서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러면은 자치구별로 주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강주시의 뭐 중장기적인 뭐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되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자치 구간의 균형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채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자치구간 균형 발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강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단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주만의 이제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아서 이제 5개 자치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려가면서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편의성 제고인데요. 이제 균형 발전이나 큰 틀에서 이제 행정권하고 생활권을 일치시켜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인구와 면적의 지역 형평성 또는 이제 도로와 하천의 자연 지리성 또 학군이나 아파트 단지의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또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그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시민 각자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치구 경계 조정안, 광주시가 조금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맡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보고안이 앞으로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연구 영역을 맡길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서 설계를 했는지 오채준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경계조정 설계 원칙은 이제 우리 시의 도심 공동화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와 면적의 지역 형평성을 우선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연 지리성과 생활 편의성, 지역 정체성을 이제 보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목표 기준으로 이제 현재 강주시 자치구간 인구 규모 편차인 23.5%를 이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이제 조정을 하고요.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 인구 확충을 위해서 인접 자치구 인구를 이제 편입을 시키되 과수 지역에 이제 서구하고 남구는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강정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8월에 영역 중간 보고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보니까 이제 1, 2, 3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폭 조정, 중폭 조정, 대폭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동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좀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동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 조정 경계를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북구의 일부가 이렇게 편입이 되고 또 그다음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북구의 인구가 이제 또 동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북구를 좀 어느 정도 채워주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또 이안에 대한 강상구가 편입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안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3안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자치경계 조정을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까? 물론 동구 입장도 이해를 하고 시 전체적인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역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했겠지만은 그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게 되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동구 인구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북구하고 강상구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를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아무튼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긴 했지만 또 특정한 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원칙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폭, 중폭, 대폭의 어떤 안들이 제시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먼저 소폭 조정된 안, 일안이 되겠죠? 일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박종규 의장님 좀 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소폭인데요. 북구의 다선거구죠. 문화동, 풍양동, 두암동, 석곡동을 이제 동구로 편입시키는 대안입니다. 인구는 한 6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기의 개편을 통한 달성 목적이 뭐 강주 광역시의 평균 인구 편차 18.6% 이내로 이룰 수는 있고요. 이게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강주 광역시 국회의원 의석수가 8석입니다. 그 8석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일반 원칙인 이제 앞전에 그 지역이 동구에서 분리되어 나간 지역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역사성, 뭐 정체성, 뭐 하천 등 뭐 장애 요소가 없는 자연 지리성이죠. 동구 인접 지역이라 뭐 생활 편의성 등은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개편에 따른 이제 지역 갈등과 행정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또 강주 광역시의 행정구역 변동을 취소하고 무등산 이제 국립공원이 강주 동구로 일원화돼서 이제 동구로 편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동구에서 이제 분리된 지역이므로 이질성이 크지 않다는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전반적인 이제 구묘 균형 확보 수준이 어렵다는 것이죠. 낮은 동시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강주시의 불균형이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환으로 갔을 때는. 네. 그래서 이 차시에 1, 2, 3화를 놔두고 우리가 협의하고 타협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소표 개편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점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 강정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소폭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권을 가지고 30여 년 이상 살아왔던 지역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행정 어떤 편의나 이런 그 지역 불균형, 사회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정신적인 혼란이 저부터도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왜냐하면 평상시 내가 다니던 그 뭐랄까요? 그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그 인접돼 있는 그 부분에서 생활권 형성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구간 조정을 해서 다른 구로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동안 생활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유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자치구가 변경이 되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이나 생활 측면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채용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소폭이지만 이제 일부 그 행정권하고 생활 편의성이 이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암동이었는데 지금 이제 산소동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편입이 됐지만 특별히 뭐 불편한 점은 지금 제가 못 느끼고 있고요. 이제 그 편입된 뒤로 이제 바뀐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북구가 이제 원체 크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동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레크리셰이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학교나 근린공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택단지 안에 그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주변 환경 개선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해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우리 지역에서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들은 별로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뀐 그 자치구의 여러 가지 복지나 뭐 행정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이 뭐줄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종규 의장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주민들의 불편함은 처음에는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우리 저 국장님께서도 직접 경험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편입된 지역에 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로 그런 뭐 시스템 구조를 한다든가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편의성을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강주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강주 시민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계속 지속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가능하게끔 각 구에 지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분께서는 이제 생활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장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 예를 들어서 강상구에서 첨단 인료 등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제 이 안에 보면은. 근데 처음에 그 비아동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거의 한 5년 이상 됐죠. 그리고 전신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창동, 그리고 운남동, 그리고 수안동, 그리고 신가까지 해서 비아에서 그 동이 분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권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강상구의 어떤 정세에 맞게끔 30여 년을 처음부터 도심이 형성되면서 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난감한 어떤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북구로 이동을 해서 크게 보니 학군이 좋다던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동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애려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편의성에서 이 했다 그러는데 편의성이 더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프랜차이즈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구별로 하나씩 그 편성이 되고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생활축 이야기도 했지만은 강상구에 소속이 돼 있다가 북구로 편입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다 강상구 비아 쪽에 형성돼 있는 강상구 주변에 주민들로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 난색을 표하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 자치 구간의 경계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떤 경우에는 동구로 갔다가 북구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또 북구 있다 광성구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 이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이제 북구 일부분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80년에 보니까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북구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이제 다시 동구로 돌아오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역사성과 정체성, 지리적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채종 국장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법 개편안은 이제 북구 6개 동, 문화동, 풍양동, 도암 1, 2, 3동, 석곡동이 이제 동구로 편입되는 그런 안인데요. 이제 지리적 측면에서는 하천 등 뭐 장애인이 특별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편입되는 지역이 이제 동구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정체성을 보게 되면 1980년도 이전에는 이제 동구에서 이제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정체성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의견 수렴 결과로도 이제 보게 되면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이제 소폭 선호도가 이제 한 25.8%로 이제 가장 낮은 반면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들 선호도에서는 48.1%로 이제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폭 안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인구 규모가 이제 동구 경우에는 현재 9만 6천인데요. 16만 3천으로 이제 늘어나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만 3천 명에서 37만 6천 명으로 이제 조정이 되어서 인구 편차는 이제 16.3%로 이제 전국 광역시 평균이 18.6% 이내로 이제 균형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상당수의 인구가 북구에서 이 동구로 이제 편입되는 안인데 뭐 동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박정규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저 구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1980년도에 이제 북구청이 개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북구 두암동, 풍양동, 뭐 문화동, 석곡동, 중흥동, 우산동 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 일대까지 해서 우리 이제 북구에 이렇게 편입을 하게끔 도와주죠. 한 인구는 한 11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동구에서는 한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었는데요. 11만, 2만이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수하고 강주 균형 발전 차원 또 우리 대다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 그런 큰 용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발전 면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를 개청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균형 발전 그러는데요. 우리 광주 동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동구는 그동안 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은 사실 할 말은 없죠. 네.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동구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광주 전체를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강 경기 조정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북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지만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는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북구 쪽에서 누군가 좀 나오셨으면 북구 쪽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중폭 개편안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획정이 된 건지 우리 강장훈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중폭 개편안은 일단 강산구 첨단 1, 2동 북구로 또 북구 다성구인 문화, 풍양, 두암 1, 2, 3동 그리고 석곡동이 동구로 가는 그 방안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구에 이렇게 몇 개의 동을 인위적으로 경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북구의 인구가 좀 줄지 않습니까? 이란이 아까 소폭 조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번 토론에서 잠깐 우리 정정재 부시장이 토론에서 패널 때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북구를 달래려고 그 첨단 1, 2동을 이렇게 채워준다라는 그런 편입을 시킨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구를 위해서 일부 편입하는 그 부분에서는 일부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안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북구로 편입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북구입니다. 그리고 강산구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계 조정을 하면서 북구는 첨단 1, 2동을 받게 됨으로써 인구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강산구만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안을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구가 그 북구 같은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다. 그러나 강산구는 땅이 많고 또 신개발 산업도시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실제 최근 10년간의 인구가 증가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강산구도 한 4,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지금 이제 강주시 인구가 145만 정도 되는데 이동을 하는 부분 자체가 그 내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그러는 거죠. 더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개편안에서 보면은 강산구에서 강산구 전환이 되면서 대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남구로 편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창이 서구로 또 북구의 오령동 지금 가학원이라든가 태권도 파크 있는 지역이 원래 강산구였는데 북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편입 내용도 보게 되면은 그 영역을 했던 내용에서 보면은 도로의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안쪽에 첨단 1, 2동이 있기 때문에 북구로 편입한다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실제 원래 이런 구간 경계 조정할 때는 도로나 이제 강이나 또는 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갖다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인 어떤 그 영역으로 이렇게 평정 편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 행정편이 또 그 지역민의 어떤 반발 달래기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안이 마련됐다 이런 지역이 있으신데 오채정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강장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중포 개편안은 이제 그 북구 6개 동이 이제 동구로 편입이 되고 이제 광산구 2개 동이 이제 첨단 1, 2동이 이제 북구로 편입되는 그런 안인데요. 이제 자연 지리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천 등 장애인은 없고 이제 호남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산구 첨단 1, 2동이 이제 북구와 동일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고요. 생활 편의성에서 보게 되면 첨단 1, 2동 산업 특성하고 또 광주광역시 2030 그 도시계획 북부 대생활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체성으로 보게 되면 88년 이전에는 이제 광산구가 전라남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역사적 뭐 독립상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이제 의견 수렴 결과를 보게 되면 시민 대상 설문 결과에 보게 되면 증폭 선호도가 39.8%로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관계자 선호도에서는 37.8%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폭 개편안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면 인구 규모가 동구가 이제 9만 6천 명에서 16만 3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북구가 이제 44만 3천 명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광산구는 이제 41만 6천 명에서 34만 9천 명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 편차는 18.8%로 이제 광역시 평균 18.6%에 이제 근접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인구수로만 보면 사실은 북구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실제 동구는 늘고 이제 예, 광산구로 줄어드는 그런 안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 드는데 예, 강장훈 위원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 네, 주시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네. 그 지리적인 어떤 편의성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첨단 1, 2동하고 북구 공동세 영산강이 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경계조정할 때 보면은 거의 강이나 하천이 이제 이런 부분 산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첨단 1, 2동 같은 경우는 비아를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동이 이렇게 편성돼서 형성된 구역이고 그리고 아까 북부대 생활권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은 2030 자체가 강주 시내 7개의 지역을 전체적인 인구 균형으로 맞춰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북구로 갖다 이렇게 편입하자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부대라고 하는 것이 첨단 본천, 일고 그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갖다 만들어서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상무대 생활권에서 상무지구, 마륵동, 탄약고 중심으로 하고 각 그 지역이었던 인구를 20만에서 25만 사이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7대 생활권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북부대 생활권이 북구를 위해서 이렇게 편입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구 균형 발전도 하고 생활 편의성을 봐서 해 나가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치구 형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장기적인 그 시 균형 발전을 하는 부분에서 강산구하고 북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아니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구를 어떻게 하면은 자생해서 해줄 것인가, 그 어떻게 인구를 유입하고 또 지원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자치구, 근데 첨단에 있는 그 주민들 보면은 새로운 자치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북구로 편입되는 것은 싫어라 그래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그 부분을 갖다 주민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변화 주는 걸 싫어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근데 여기서 인위적인 어떤 부분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 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느냐. 다른 도움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드린 것이고 아까 신설부 이야기 부분은 저번에 잠깐 이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요. 70만 이상이 돼야 되고 95년 이후에 신설 자치구가 형성을 행안부에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저 창원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치구를 하나 형성을 해서 승인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한당에서 그 자치구를 승인을 하면서 이쪽 강주 쪽에도 하나 승인을 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1, 2, 3안이 그걸로 한정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어떤 형성되는 부분이 되면은 두 번의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신설 자치구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번에 뒤로 연기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의 그 갈등도 있고요. 신설구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3안까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안에 대한 우리 강장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오채준 국장님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경계 조정에 있어서 뭐 강과 하천 뭐 이제 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큰 도로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간에 호남 고속도로가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권이 지금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 1, 2동은 북구 생활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북부 대생활권 그 부분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첨단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이 이제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이제 북부 대생활권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그럼 박정균 의장님께서는 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안이 어떻게 보면은 증폭 개편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강장원 위원장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관점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이게 무마용이 아니고 이안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시죠. 네, 무마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 자치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북구하고 생활 편의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북구에 있는 건국동이나 신용동이나 이주구에 있는 사람들이 첨단 넘어와요. 그리고 실제 도로 호남 고속도로 이야기하셨는데 첨단이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비아나 소안이나 신창동 여기는 바로 도로 하나만 경계가 돼 있고 저쪽에 건국동 이쪽 북구 쪽은 강으로 차단이 돼 있어요. 어디가 더 편의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마용이 아니라 동구로 일단 편입을 일환으로 했잖아요. 실제 어느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첨단 1, 2동이 거기에 편입이 돼 있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토론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동구의 부분을 다 보니까 북구에 당연히 주기만 하면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상보다 인구가 적어져요. 그러면 뭐 정치적인 논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온이 줄고 구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첨단 1, 2동이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정치적인 논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북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상구는 이안에서 그러고 잠시 후에 얘기했던 삼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41에서 25가 돼요.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인구 심화는 더 늘어납니다. 강상구 입장에서는 16만이 없어지는 것이 이를테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누가 이것이 인위적인 개편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네. 광상구 입장에서는 인구수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분명히 줄어든 것만 사실이기 때문에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삼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또 이안이 어떤 안인지 좀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삼안에 대해서 우리 박정균 의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란이나 이안이나 뭐 평균 인구 격차 18.6분의 1을 맞추기다 보니까 또 맞추고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수도 뭐 8개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바로 대폭 경계 조정안인데요. 뭐 북구의 중흥 1, 2, 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문화동, 풍양동, 두암동, 석곡동을 이제 동구로 편입시키고요. 이제 강상구의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 또 그리고 광산구의 얼곡 1, 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이제 서구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의 풍암지구가 이 남구로 편입되는 그런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장은 위원장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자, 삼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폭적인 거잖아요. 정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이렇게 경계 조정을 하려면은 5개 구면 5개가 균형으로 똑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구도 똑같이 하고 면적도 똑같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같은 부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삼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왜 이런 안들이 나왔을까 할 정도예요. 강상구 41만 6천에서 25만 2천 명, 북구가 44만에서 40만 명, 서구가 30만에서 36만 명, 동구가 9만 6천 20만 5천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구는 한 4만 정도 줄고 다른 지역은 다 인구가 늘습니다. 근데 강상군 인구가 16만이나 줄어드는 이런 사만이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3안으로 대폭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한 그 대대적인 아마 그 주민들의 반대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대천이 남구로 가고 서창이 서구로 가고 오령동이 북으로 갔어요. 근데 강상구는 계속 내주고만 있어요. 면적이 높다고 해서 서창, 대천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강주시 면적이 45%라 그래요. 근데 실제 보면 번양, 평동, 인곡 이쪽으로 농촌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면적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인구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좀 큰 틀에서 보면 좀 여러분들이 입장이 그러겠습니다만, 경상 예를 들어서 남도가 인구가 500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200만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고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니까 이렇게 인구 조정에서 그쪽 지역을 갖다 인구를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상당한 난해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구를 보면은 인위적으로 개편한 구가 거의 없습니다. 신설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구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신설 동이 아닌 구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여기 구가 좀 적으니까 또 인구 심화가 돼서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 부분은 여기 인위적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계속 유발하면서 또 이렇게 자치 분권의 시도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뿔뿔이 민주주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 자치 분권의 시대에 역행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정균 의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 강장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도나 또 이렇게 틀립니다. 시는 우리 광역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뿌리는 동구다. 동구가 커야만이 사실 강상구도 커질 수 있다. 그래야만이 또 강주가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하고 그런 협력 차원에서 강주시 전체적으로 봐야만이 되지. 이런 걸 다른 지금 현재 도하고 군을 비유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폭 이렇게 경계 조정은 저 이란이나 이란과는 달리 상당 수준의 그 인구 규모 균형성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인구 규모나 뭐 형평성을 담보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첨단 일동 이동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산업 특성을 반영을 좀 해야 되겠고, 또 풍암지구의 진월지구 또 연계 강화도 좀 시켜야 되고, 또 강주시 전반에 생활 편의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8년 광산구가 어떻게 보면 전남에서 광산군에서 광산구로 이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군이 구로도 올 수도 있는, 시로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체성은 약간 좀 취약점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저 구강 경기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광산구 입장에서는 삼안도 사실은 가장 많은 인구가 다른 구로 조정되는 그런 안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점 같은데, 오치정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시군 그 경계 조정하고 강주 시내 자치구간 경계 조정 문제는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주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보게 되면 강주시 전체를 보고 이렇게 강주시의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디에 사냐 그러면 강주에 산다 이렇게 하지, 나 어디 강주 북구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군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강주시 전체적인 발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지, 지나치게 그 자치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 자치구간 경계적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뭐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거에 뭐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강장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네, 시의 그렇죠.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수차례 뭐 시에서도 또 이런 입장에 대한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제 세계안까지 도출이 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아무튼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으니까 최적의 대안이 이제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럼 광장원 위원장께서는 이게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앞서서요. 제가 아까 자치 경계 조정을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 시도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군 단위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강력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좀 시도나 군 이것 중에 좀 강범위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인위적인 자치 조정 경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또 시도 일정적인 부분 시 균형 발전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1, 2, 3화에 나왔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안중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산업 분포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신설구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구가 형성됐을 때 인구 조정을 해 나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용역을 했던 세계안을 보면서 한 이란을 했을 때 북구 해당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안이 또 형성이 되면 강상구가 또 포함이 됐잖아요. 강상구 해당 주민들은 어쩔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하는 것은 전체가 만족스러운 그런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용역 관련해서도 조금 너무 좀 절속적이라 했던 부분이 동구도 사실 이렇게 인구 조정을 하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전개되면서 이렇게 일부 동의 가더라도 마음이 편치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영역에서 보니까 8월에 모였는데 3개안이 도출돼서 이 안 중에서 하나를 합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 연구에서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결정을 해서 일단은 올립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대한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 생활 환경이 바뀌고 또 그동안 살았던 부분이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거기 맞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해당 관련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어떤 경계 조정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고민도 하고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첨단구를 한번 신설을 한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오채종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뭐 큰 불편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생활하는데 뭐 이게 구청이 자치구 관할 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뭐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구청이나 그 행정관청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전에 이제 이용하던 행정기관이나 보건소나 이용하는데 좀 이제 조금 이제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은 더 가까울 수 있고 좀 약간 이제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불편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이용하는데 그 자치구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안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앞에서 강정원 위원장님께서 신설구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 등과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닌지 누가 좀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분구를 하려면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행정 체제로는 도저히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이런 경험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인구가 한 5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이제
자체 수입이 이제 일정 수준에 달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 이제 확장 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 편의나 행정이나 뭐 전형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한 사례가 없고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그 행정 구역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 창원이 어디로 그 행안부에다 그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구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또 신설구가 아무튼 신설이 되더라도 어차피 기존의 자치구들의 조정은 또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정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체 조정 경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 했던 이유는 이번 1, 2, 3안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논리에 약간 없잖아 연계가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에 지역 주민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정치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 1월에 용역이 착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용역을 착수하면서 이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부분에 한정돼 있는 그 용역을 주문을 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1안이나 2안, 3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마 최소한의 갈등을 갈등 자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용역을 조정을 좀 하려고 했다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자꾸 지금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1안에서 또 2안, 또 2안에서 3안. 그러면 아까 설문 얘기를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100% 다 반대입니다. 거의. 네. 예? 그리고 강주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 균형 발전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강상구 내부에서도 그러더라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래 첨단 1, 2동은 내 지역만 아니면 돼. 이러게 되든 저러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이 그 설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그 중폭 부분에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각 구에 1000명씩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관련된 지역이 2군데고 그다음에 3군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시 경영 발전을 위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높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동을 하는 북구나 강상구 부분을 보니까 강상구는 당연히 반대가 많았고 그다음 북구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안의 주민들 설문 보니까 높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소폭 제한이 높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에서 그 차이가 좀 생기는 것이고. 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표현을 잘 선발해서 아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제 오최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또 이해관계자 집단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오최진 국장님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강장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민 설문조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해관계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관련 정치인, 뭐 지역 주민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견을 들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여론이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자치구간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자치구간에 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3개 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1안을 할지 2안을 할지 3안을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을 그대로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뭐 1안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1안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계 조정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되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 지속될 텐데 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용역한 3개 안대로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할지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정균 의장님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간단하게 한마디만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강상구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신설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안 되고 신설구는 되겠다. 그러면 신설구를 해도 또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또 다른 구에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 3안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구간 경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바입니다. 네, 강정희 의장님 또 말씀 좀 주시죠. 네, 신설구 이야기했던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구 50만이 되든 70만이 되든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정치권 내에서나 또 일부 이렇게 신구 자치구를 형성하려고 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반사 어떤 측면에서 또 신설구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1, 2, 3안에 대해서 한정돼 있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 편의도 중요하지만은 인구 이동이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한 7만 명 정도 되죠. 이안까지 포함을 하면 15만 이상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강주 신구 10분의 1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에서 정말 그렇게까지 주민들의 어떤 반발을 사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의문이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신설구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왜 생활권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활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상황까지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1, 2, 3안만 가지고 이번에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소폭 조정이 됐다 또는 중폭 조정이 됐다 했을 때 지금 이거 이동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만 세놓고 나중에 정말 그 신설구가 생성된다고 할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중으로 겪는 그런 현상도 발생된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시간을 좀 더 가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폭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과정 중에서 쟁점이 됐던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중간 보고에서 일단은 이 주민들이 가장 그 지지도가 높았던 게 중폭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중폭 개편을 찬성한 이유 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오채종 국장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중폭 개편안을 찬성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폭 개편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물론 갈등 관계가 좀 적기 때문에 2안 3안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좀 더 적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2안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자치구간 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2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 그래도 발전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광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은 앞으로 이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그런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규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이러한 이안 삼안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 어느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리 동구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2차 시에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협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균형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 행복 지수라든가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차지에 정치권, 시민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번에 구간 경계 조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뭐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이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시민 대다수가 경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박정균 의장 좀 의견 주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1,000명 이상씩 총 5,567명께서 설문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48%의 주민들께서 그 인구 규모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시며 그 중에 58%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65.6%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문제가 주로 이 전략적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 구간 경계 조정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격차 해소에 동의를 하셨고요. 응답자의 49.5%는 이를 위해서 현재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거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도 큰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장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경계 조정의 필요성은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시 균형 발전에서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절차나 과정을 밟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1, 2, 3안에 대한 얘기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또 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이제 이 자치구간 경계정 용역 아니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결정이 되면은 내년 초에는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정리가 될 텐데요. 이후에 이제 최종에 확정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신지 먼저 오초진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게 되면 용역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 기획단에서 최종안을 도출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건의할 그렇게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준비 기획단 자체적으로 자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도 이제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준비 기획단 건의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 그 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자치구하고 자치구의회 또 시구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광주시 이제 최종안이 나오려면 이제 자치구하고 구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언제까지 뭐 최종안을 도출해 내겠다 이렇게 사실은 예단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급적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지 우리 박종균 의장님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상지 선정과 뭐 기본 계획 수립, 또 구의회의 의견 수렴, 또 시의회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건의를 하게 되면은 뭐 국무회의 상정을 해서 뭐 공포가 되겠죠. 이제 이런 절차를 안 밟으려면은 사실 뭐 주민 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관계 지방의회에서 회의에서 뭐 의견 수렴 절차는 뭐 생략하게 되겠죠. 네. 강장훈 위원장님도 의견 좀 주시죠. 예. 물론 이 안이 세 가지가 되든 네 가지가 되든
결론을 내서 이것을 부결이 되든 찬성이 되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당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네. 또 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토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광주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나 해당 자치구에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추진 과정에서 사실 최종안이 도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자치 구간 경계 조정 그걸 통해서 인구와 재정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채정 국장님 의견 좀 주시죠. 이제 앞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역 간 자치구 간 불균형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이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개편대안 원칙에 따라서 준비기획단에서 이제 다양한 집단 지성을 활용해 가지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이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나 이런 부분들도 구간 경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장원 위원장님도 의견 좀 주시죠. 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느니 지역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인위적인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의 갈등이나 또 자치구 간의 어떤 갈등이 유발이 되는데 이게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이 도출이 되고 또 결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떤 안이 선택되든 간에 아무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아무튼 최대한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경계 조정으로 자치가 변경되는 지역 만약에 이제 결정이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원책도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주시죠. 우리 박종균 의장님 좀 의견 주시죠. 예, 이제 가까운 내로 우리가 7년 전 2011년도에 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가졌고요. 또 홈페이지나 구보, 반상회 등을 통해서 내용을 알리는 데 사실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 해로 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수동 일부가 이렇게 동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린파크 아파트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서초동에 이제 버들 경로당을 신축을 했다든가 또 이제 푸른길 공원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시급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 편익 사업에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적인 차원이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정치권, 시민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구간 경계 조정을 꼭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강장원 위원장님, 예, 말씀 좀 주시죠. 예, 강서구에서 현재 자치 조정을 하면서 편입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없었지만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게 생활이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업자 변화라든가 또 기타 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90분 동안 이제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진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자치구 경계 조정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광주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이제 발전 전략만으로는 이제 광주시의 규모 있는 균형 확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시민 편의 도모에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경계조정 취지를 10분 좀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균 의장님 말씀 좀 주시죠. 예, 이제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광주 공동체의 미래와 자라나는 후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씨를 꼭 살려야 합니다. 경계 조정을 통해서 균형 발전으로 광주가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광주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함께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장훈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자치 구간 조정 경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계 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며 경계 조정 또한 그간 마을에 생성된 자치 공동체와 주민 간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요소가 됩니다. 지역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정치적 논리로 경계 조정을 추진한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주 자치구간 인구 및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치구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르기보다는 심각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5개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 각계의 의견 충분히 수렴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